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해 볼 사주는요, 명백하게 조우용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해석되지 않는 사주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자연명리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해 볼 사주가 이 사주예요. 먼저 조우용신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해월에 개수가 많아요. 그죠? 천간에 전부 개수가 떴죠. 그리고 일지 시에도 금이기 때문에 금수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춥죠. 그죠? 겨울인데 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를 용신으로 이제 쓰게 되고, 수는 추위를 가중시키므로 기신이 된다. 뭐 조우용신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신 논리에 따르면 부모 형제 덕은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보게 되죠. 왜냐하면은 기신에 해당되는 수가 연월에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갑자 을축대운에는 기신운에 해당되는 거니까 고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따뜻한 화가 들어오는 병인대운부터 나아지고 발전을 했을 거다. 이제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과연 이런 논리에 부합을 했는지 한번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살아온 대운의 희기를 살펴보면요, 일단 갑자 을축대운은 아직도 겨울이기 때문에 기신운에 해당되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탈하고 유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생 중에 유일하게 혼자 구두를 신고 다니고 무스탕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갑자 을축대운이 어느 정도 편안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병인대운과 정묘대운, 무진대운은 기사, 경호대운 다 화가 들어오니까 따뜻해서 좋을 거다 하니까 이제 이때가 이제 용신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은 여기서부터 고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감명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틀렸죠. 이 사주는 저한테 공부를 배우던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 학생과 이 사주의 주인공이랑은 친한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석이 한 번도 와닿지가 않으니까 저한테도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 갑자 을축대운에는 편안하다가 병인대운부터 고생을 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지 자연 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이제 역학인이 조우용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했을 텐데, 조우의 함정을 공부하기 전에요, 이 사주에서 개수의 물상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주는 이렇게 생겼었죠. 갑일주가 겨울 해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금수 기운만 가득해요. 이럴 때 개수는 평상시 개수 같으면은 이슬, 뭐 비가 되겠지만 이 사주에서는 눈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개수는 눈이라는 지식을 바탕으로 조우의 함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우용신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어떤 게 있냐, 먼저 겨울눈은 단열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가 그 눈 입자 사이에는 공기를 함유하고 있고, 두껍게 쌓인 눈은 외부 공기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단열재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겨울 눈이 쌓인 땅은요, 얼지를 않아요.
그래서 겨울 보리도 겨울 눈이 오히려 이불처럼 보리를 덮어서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은 농사가 잘 돼요. 왜냐하면은 눈이 추위를 막아서 농작물이 성장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봄 가뭄을 해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겨울의 기온은 복사열이 좌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잘 모르죠. 역학인들은 자연과학을 공부를 안 하니까 오로지 조우용신 뭐 이런 논리에만 천착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데 이 화가 특히 병화, 물론 이제 정화가 더 중요하게 볼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화는 결정적으로 겨울 날씨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화의 빛 에너지가 이 열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복사열이거든요. 그런데 이 낮 동안에 이 쌓인 복사열을 밤에 어느 정도 잘 가두고 있느냐가 겨울의 기온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 특히 눈 구름이 있는 이런 날은요, 이 복사열을 가두는 그런 이불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맑은 날은 이불 효과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엄청 추워요. 그거를 이제 복사냉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눈구름이 있는 흐린 날은 이불 효과 때문에 오히려 더 푸근한 거예요. 아마 눈 오는 날이 오히려 춥지 않았다는 경험은 다들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가 없으면 무조건 추울 거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사주를 자연물상으로 비유를 하면 눈이 덮인 고목나무, 원래 사주는 이렇게 눈 오는 날은 오히려 푸근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고목나무로 비유를 했느냐, 갑신일주가 갑목이 신에서 보면 절지인데 뿌리가 연에 묘가 있잖아요. 그죠? 월에 해도 있고. 그래서 반은 잘렸지만 또 반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고목나무 정도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나기를 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나무와 이 나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날씨는 이때가 훨씬 따뜻해요. 이때는 복사냉각 때문에 엄청 추운 날이에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은 흐린 날은 다 영상이야. 그런데 겨울에 맑은 날은 엄청 추워요. 아니 이런 것들이 이게 팩트잖아요. 왜 자연에서의 실체를 보지 않고 그렇게 관념 안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무조건 화용신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사고를 달리하고 조금만 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연을 바라본다면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관념 안에서만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오는 날보다 어설프게 눈이 녹기 시작하는 그 다음날 엄청 추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복사냉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날은 오히려 따뜻하고 이 눈이 찬 기온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더 따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만 봐도요. 여기가 훨씬 더 이미지가 좋죠. 그림이. 그러니까 이때 삶이 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헐벗은 나무들을 보면은 되게 을씨년스럽잖아요. 아,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존의 그 역학인들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했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 눈은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눈 오는 날은 잠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대기의 기온은 조금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기 중에 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기 중에 수분이 있는데 대기 중에 수분이 눈으로 바뀌면은 액체가 고체가 된 거나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수분이 눈으로 바뀔 때는 열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잘 못 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얼음을 녹여서 물로 만들 때는 가열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에서 물로 변할 때는 가열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죠. 물에서 눈으로 고체로 변할 때는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문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잠열 변화라고 해요. 어쨌든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상 눈이 오는 날은 따뜻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이 자연생태학 관점에서 보면요, 겨울눈은 단열재 역할을 해서 이 나무가 추위를 이기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름의 이불 효과, 아까 설명을 했죠. 겨울의 기온은 이 복사열이 좌지우지한다고. 근데 그 복사열을 막아주는 그 이불 효과 때문에 오히려 흐린 날이 더 따뜻했다. 기상청 자료들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라는 게 뭐예요? 인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덕이 오히려 이제 있어서 편안했고, 그래서 이제 초년운이 편안했다. 이 사주에서 이제 저 개수에 대해서 다수의 역학인들은 아직도 뭐 이슬, 비 이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이슬, 비도 되죠. 그렇지만 봄, 여름에는 이슬, 비라면 가을에는 서리가 돼야 되고 겨울에는 눈으로 인식하는 게 합리적이죠. 왜냐? 실제 자연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명리고전, 책, 논문 어디에도 개수를 눈으로 인식하고 사주를 그렇게 해석하는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강의에서도 이 사주를 언급도 했지만 개수가 눈이라고 책에도 썼고 또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피력한 지가 10여 년이 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개수에 대해서 눈으로 인식하고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눈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병인대운에 이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맑은 날은 복사냉각이 이루어져요. 낮에 햇빛을 받아서 복사열이 조금 생겼는데 저녁에 이제 그 복사열이 대기의 온도를 좀 높여줘야 되는 건데, 이게 맑은 날은 구름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파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겨울 날씨 자축월 같은 경우에 보면요, 맑은 날에 예외 없이 한파가 이루어져요. 제가 박사 논문에서 기록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조우의 논리의 한계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인대운에 이게 인역마가 들죠, 그죠? 이게 이제 역마가 들면서 병화 햇빛이 나타나면 저 간목이 이게 이제 고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목나무라서요. 이 봄이 와도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제 자기는 잘 모르죠. 병화 햇빛을 보고 성장하고 싶어 하고 또 인역마도 또 들고 이러니까 이럴 때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좀 강해요. 일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신과 유 이렇게 금들이 쫙 깔려 있으면 저것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배우자 덕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런 걸 몰랐겠죠. 그래서 일찍 병인대운에 반대하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독립을 했다가 저 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결혼을 많이 후회했고 이혼할까도 고민을 했다고 하고, 정묘대운에 이제 와가지고는 이분이 미용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미용실도 차려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정묘대운에 이 개수들이 완전히 눈이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봄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죠. 이게 이때까지는 이제 추웠고 이때는 완연한 이제 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 개수들이 비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정화를 도식시키는 거죠. 저 정화를 끄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화 상관을 쓰고 싶어 하는데 개수가 눈일 때는 정화를 끄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비가 되니까 정화를 끄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도식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데 중단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용이 안 맞는 건 아닌데 남편이 힘들게 해서 이거를 좀 지속을 못 해요. 개업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의류회사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삶은 여전히 나아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를 간명을 보러 가면은 누구나 한결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병인대운부터 나아졌을 거다. 아니요, 고생했는데요. 정묘대운에 가면은 반드시 나아질 거다. 또 정묘대운에 고생했는데요. 무진대운에 가면 진짜 나아질 거다. 무진대운에 또 힘들었다고. 기사대운에는 화대운이 오니까 무조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매번 상담 받을 때마다 이렇게 희망 고문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무진대운에 이때 무게합이 되면 이 종교 철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때 명리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명리 공부를 직접 해보니까 병인대운부터 잘 돼야 되는 건데 왜 반대로 병인대운부터 고생했을까, 이 의문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사주를 간명하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갑자 을축대운까지 고생하다가 병인대운부터 좋아질 거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갑자 을축대운에는 부모덕이 있고 편안하게 살다가 병인대운부터 고생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실로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갑자 을축대운은 좋고 조우가 갖춰지는 병인대운에 왜 고생했는지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냐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제가 이사주를 간명했던 시기가요 2013년이에요. 그때 이 무진대운이 끝나고 막 이제 기사대운 들어올 무렵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역학인들은 기사대운부터는 화가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좋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신생재도 되니까 뭘 해도 될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사주를 감명을 받았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욕심을 내지 말고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 사주에서 이 개수가 눈일 때는 엄청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저 개수가. 그래서 부모덕도 있게 만들어주고 또 겨울에 추위도 막아주고 이러한 그 좋은 역할을 하다가 사오미 대운이 되면은 이게 완전히 녹아요. 이렇게 대지에 있던 눈들도 완전히 녹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흥건하게 고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고이면 고목나무는 술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 고목나무는 힘들어요. 이때가 이제 힘들고, 더군다나 사신형, 사해충 사신형이 되면은 이 고목나무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러면 그 틈 사이로 물이 더 잘 스며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 문제를 조심하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분은 그 이후에 한 4, 5년 지나가지고 갑상선암이라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어도 일단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외를 나가거나 아니면 해외를 못 나가면 귀향해 가지고 유유자적하게 살아야 돼요. 왜 해외를 나가라고 조언을 했냐면은, 사가 이제 뭐 이게 역마도 되지만 그런 이유보다는 지금 이 원국에 있는 이 많은 개수 눈이 다 녹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작용을 해요. 이게 이제 겨울에 있을 때는 저게 개수들이 다 눈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여름이 완연한 여름이 되면 온천지가 다 녹았겠죠. 이제 여기에 잔설들도 완전히 다 녹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벌써 여기 물이 고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분목과 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나무가 그 물 따라서 해외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무진대운에서 기사대운 들어오기 전에 아는 지인이 브루나이에서 같이 식당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본인도 나갈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분이. 그래서 이제 해외를 나가지는 못했고, 이분이 이제 상담하러 가면은 다 식신생재가 되고 뭐 좋다고 그러면서 뭘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뭘 해보려고 막 하셨는데, 식당도 개업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결국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다 접었죠. 그리고 귀향을 한 거예요. 왜 이분은 이제 귀향을 해서 형제 근처에서 살아야 되냐면, 이게 다 녹으면 이제 간목이 부목이 돼서 이렇게 붕 뜬다고 그랬죠. 그죠? 그 붕 뜨는 간목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게 잡아주는 거는 여기 연월에 있는 형제 자리에 목들밖에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데서 뿌리를 못 내리고 여기 해묘 고향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좀 사는 형제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살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 하죠. 그래서 지금 경호대운인데 앞으로도 이제 건강을 지키면서 좀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해 보면요, 개수를 차갑다는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혀서 귀신으로 보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고, 겨울눈은 오히려
단열재 역할을 해서 따뜻할 수도 있고 또 간목을 보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 겨울의 사주라고 해서 반드시 화가 있어야만 겨울나기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게 오늘 공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삶이 나타난 사주 역시 자연의 이치로 설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과 동떨어진 이론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면 이런 이론으로 해석하는 게 과연 맞겠어요? 그리고 명리 이론이 자연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본질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 명리는 자연의 이치대로 해석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